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보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준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과연 우리들이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 그냥 가입만 했는데, 과연 이 보험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 보험이란 것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보험을 우리가 보장만 받고 그냥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만큼 그것을 보장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런 보험을 개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보험은 왜 생겨난 걸까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이 된다. 일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이제 보험이라기보다는 보험 전에 기본적인 상호보조의 형태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두레나 품앗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상호보조라는 것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제 고대 시대 때 남편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요. 이제 뭐 옆나라하고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나면은 이제 삶의 터전에서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싸우러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남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녀자들이 부인들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각각 각 집마다 얼마씩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이게 어느 정도 모이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거나 전투가 끝나고 남편들이 이제 집으로 귀환을 했을 때 그냥 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남편이 전쟁터에서 뭐 목숨을 잃었다거나 크게 다쳤다거나 한다면은 그 모아둔 돈들을 이제 목숨을 잃은 남편들 집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이망인에게요.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 뭐 고대 사회에 뭐 처음에 시작된 상호부조나 뭐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은 남겨진 민망인들이 오히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집안의 가장이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고대부터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돈을 몇 푼씩 모아서 이걸 다 모아놨다가 남편들이 만약에 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면은 이 돈을 나눠 갖는 형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해상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나 이런 시대에 배로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배라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육상으로 이제 낙이나 뭐 이런 게 수레로 나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짐을 싣고 갈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배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나거나 뒤집히거나 하면은 안에 있는 화물이랑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배 자체도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거의 그 배 한 척이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배에 안전하게 위험도는 있는데 이걸 좀 안전하게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돈을 몇 푼씩 모아서 뭐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화물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머리가 좋고 기발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배 두 척이 각각 뭐 쌀이나 비단을 10개씩 싣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한 배에 쌀 10개, 한 배에 비단 10개 이렇게 다 싣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한 배에 쌀 5가마하고 뭐 비단 5개 뭐 이렇게 나눠서 싣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척이 손실되더라도 내 재산은 어때요? 절반 정도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보험들이 이렇게 위험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고대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죠. 뭐 일정 부분의 돈을 뭐 이제 매달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 회사들이 여러 가지 설립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보험사 중에 가장 오래된 보험사가 이제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몇백 년이 지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보험회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보험의 역사가 정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 보험도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보험에 처음에 가입된 목적은 어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자, 보시면은 큰 돈이 들어갈 만한 거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가장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소유의 커다란 배가 내 전 재산과 다름없는 이런 배가
뭐 출항을 했는데 중간에 사고나 태풍을 만나서 뭐 침몰이 돼서 큰 손실을 입었다든지 여기에 대한 큰 보장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전쟁터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무역업이나 이렇게 해서 배가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다 해상보험이나 이런 거에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냐 이거죠. 보시면은 일단 사망 그리고 장애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질병에 관해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한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보험을 왜 가입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크게 아플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치료비가 없으면은 이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죠.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큰 질병에 우리가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그거에 못 미치면은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녀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일반적인 치료 및 검사 비용은 실손보험 정도로 충당을 하고, 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받으면 뭐 10만 원을 더 줘요, 뭐 30만 원을 더 줘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잡다한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굳이 보험으로 하지 않아도 내 돈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보통 이제 설명을 듣거나 할 때는 뭐 굉장히 많은 걸로 뭐 몇 대 수술비, 몇 종 수술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특약들도 다 가입하고 이거는 또 언제 받고 저거는 또 언제 받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 만약에 보험증권이 계시다면 이걸 한 번쯤 이렇게 열어보면은 굉장히 항목이 많이 달려있어요. 막 주옥중 몇 페이지 달려있는데 사실 그 중에 내가 받을 만한 것은 얼마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좀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가입을 한다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도 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만큼 내가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보험을 자꾸 리모델링을 하고 컨설팅을 자꾸 해드리느냐,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왜 줄이려고 하냐 보시면 돼요. 돈은 항상 부족하고 쓸 곳은 항상 많아요. 다 똑같죠. 네, 맞아요. 한 달 보험료를 우리가 보통 50만 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하자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러면은 이 50만 원이 그냥 내가 가입할 때는 보통 50만 원짜리 덜컥 가입하는 게 아니라 뭐 애들 걸로 한 5만 원, 뭐 남편 걸로 한 10만 원, 뭐 이걸로 한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쌓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보험료가 막 40만 원, 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20년을 낸다고 치면은 20년 후에 봤을 때는 총 납입 보험료는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준의 보험료죠. 처음에 만약에 설계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상품을 가져오셔서 이거는 1억 2천만 원짜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쉽게 가입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걸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현명하게 가입을 하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총 납입 보험료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달에 얼마쯤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돈의 팔촌이나 뭐 이웃의 누구나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구나 해서 이거 하나만 해줘. 이게 이렇게 해서 받고 이게 너무 좋은 거래 하면은 그래 막 그러면은 또 이제 아는 사람인데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죠? 네, 뭐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사업 때문에 이제 장사하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와가지고 이제 고객 중이나 아니면 손님 중에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거절하지 못해서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가입하기 전에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처음에 사인을 하실 때부터 한 1억 원 넘는 커다란 금융상품을 20년 할부로 구매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기 전에 좀 꼼꼼히 따져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50만 원 내던 거를 만약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25만 원 정도 줄였어. 그럼 얼마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대체? 6천만 원이나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은 내가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가입을 했는지, 정말 내가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보험의 역사까지 어떻게 보면은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에만 가입하셔서 정말 우리가 돈은 항상 부족하고 쓸 것은 항상 넘쳐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보험 말고도 돈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돈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저축을 하고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머니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